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칭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또 사칭하겠습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발표하고 내일은 뒤집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는 더 위험합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뭐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 내란 세력하고 몰려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욕설까지.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 그대로예요. 오늘 아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총각 사칭이란 얘기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표 저 말 그대로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글쎄요. 중앙대 동문길이 요즘 가장 으르렁대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뭐 중도 보수 선언하니까 뭐 검사 사칭에 이어 보수 사칭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논평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총각 사칭 의혹이라고 했고 인생 자체가 사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거들면서 난폭 음주운전. 아니 정책 토론하자는데 왜 욕하느냐. 이 공방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눈앞에 있었으면 좀 주먹 다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이제 격앙된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서로 간의 어떤 영토를 지키고 있을 때는 뭐 일반적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중도 보수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영토를 침범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도 굉장히 아마 격앙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어떤 공방 정도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영역을 훅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굉장히 아마 격한 용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보수 정당이었는데 탄핵 이후에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뭐 일각에서는 극우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중도 보수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어떤 빈틈을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오면서 사실상 거의 영토 전쟁 비슷한 싸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상속세 문제, 국민연금 등등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 그동안 이 보수 정당이 주도했던 이슈들이거든요. 예. 그 이슈를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격한 용어로서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총각 사칭 얘기까지 나왔으면 뭐 예전에 뭐 김부선 씨 거론해서 뭐 이런저런 뭐 사생활 얘기를 의혹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들은 다 쏟아낸 셈인가요? 근데 이 부분이에요. 뭐 총각 사칭 뭐 이런 거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하는 건 여권에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클릭 중도 보수 흔들어대면서 사법 리스크 덮어보려는 거다. 이준석 의원 깜빡이 없이 차선 바꾼다. 운전이든 정치든 이러면 사고 난다.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난폭 의원의 운전에 비유를 했는데 성 부장님 여기요. 그러면 중도 보수면 정책으로 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 뭐 지난번에도 그러면 좋다. 중도 보수 와라. 간첩법 같은 거 빨리 처리하다. 뭐하냐 민주당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당 안에서 이제 정책적 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중도 진보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늘 중도 진보로 가자는 쪽과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쪽이 이렇게 부딪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다는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비판을 받았던 분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좌측 깜빡이키고 우회전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때도 보면은 가장 그 진보적인 이념을 띠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당내 반대, 정치 문화, 정당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은 중도 보수를 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당내에서도 이거는 보수로 좀 가야 되지만 이 정책만큼은 진보적 노선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정책적으로 노선을 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희가 자꾸 우리가 뭔가 국민의힘을 구구머리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걸어간 겁니다. 본인들이요? 본인이 걸어가면서 중도 보수의 자리가 어떻게 말하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빈집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가 텅하고 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아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걸어갔으면서 자꾸 우리 탓을 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급격하게 우회전을 한 겁니다. 급격하게 우회전하면 뒤에 있는 탑승객들 어디로 몸이 쏠립니까? 왼쪽으로 쏠립니다. 중도 보수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원래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 보수층이 다 왼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다 우주공산이 돼버린 겁니다. 예. 저희는 그 지지층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중도 보수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예. 먼저 가신 분들이 왜 우리 탓을 하냐?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총각 사칭 얘기도 나오니까 민주당도 오늘 아예 국민의힘의 3대 조치를 요구했어요. 대통령, 당원 제명, 출당 조치해라. 두 번째,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국민 사과 자진 사퇴. 세 번째, 문영배 대행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들 즉각 해임해야. 뭐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 0에 가까울 듯한데 그건 강성필 부위원장. 그런데 오늘 오후에 뭐가 있었냐면 상속세 관련해서 권성동, 이재명 두 사람 수장의 언쟁이 있다가 토론하자, 1대1 하자, 그러다 3대3 하자. 권영세 원내대표라는 이재명 대표 안 한다고 하는 거냐, 꼬리 내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대1 토론이 아니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3명이서 하자는 것이고 예. 권성동 의원은 주제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뭐 어떤 주제든 다 토론해보자라고 맞선 거예요. 저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어 보니까 사실 주제에 어떤 영역이 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해보자. 이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결판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권의 아젠다인데 어떻게 이것저것 다 백화점식으로 펼쳐놓고 결판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원내대표, 법안을 총괄하고 있는 원내대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 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이 명문화되기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본인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으면 3명에서 기회를 한 번씩 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은 질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으로 주제를 넓히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토론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총각 사칭, 왜 욕하냐? 뭐 내란 공범들과 하니까 지금 다 경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여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싸움은 이렇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관련 사람들 중에 뒷말이 나오는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의 한 사람, 김병주 최고위원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이른바 윤석열 뒤에 붙은 단어는 뿌옇게 처리했어요. 워낙 뭐 참혹한 혹은 충격적인 얘기여서 김병주 의원이 같이 사진 찍었다고 저 사진을 올렸는데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꽤 뭐 여당에서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알지 못했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은 포스타 출신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에요. 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칼을 몰랐다고요? 그럼 뭐 군대 생활 어디서 하신 건가요? 그런 분들이 뭐 총을 몰랐다, 칼을 몰랐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지자가 사진을 찍더라도 정치인들이 찍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꺼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런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공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고 하지만 예. 저렇게 어떤 섬뜩한 저런 상징물, 칼을 대대고 그 김병주 의원이 웃으며 찍고 그걸 또 이렇게 올리고 있는 사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참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 포스타 출신이 칼이든지 총인지 칼인지 몰랐다는 게 그게 해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치은 부의장님 이 부분이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왜 긁으러 가냐? 보수의 품격 가치를 지켜라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글쎄 이것 또한
뭐 일부 지지자가 본인의 정책 의견을 자유하기 위해서 뭐 그것도 저는 지지자가 저걸 들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마치 그러게요. 군인 출신인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찍혔다고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은 좀 지적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유감 표시랑 사과를 같이 하셨던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뭔가 선을 넘는 발언들, 앵커께서 저희가 가진 표현대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뭔가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에서도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이 과한 표현들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여지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시면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셔도 됩니다. 저런 것들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뭔가 확인하지 못했다,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는 것보다는 전 사과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이제 아마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헌법재판소의 그 마지막 뭐 심리를 앞두면 3월 3일절 그 앞두고는 더 거칠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말도 나왔고 도망이 올랐어요.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주말 새부터 꽤 논란이 됐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국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일제 치하의 조선 청년들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은 두 개의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일제를 처음 물리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손에 총을 들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편에 빠졌다. 이 나라의 청년의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할 때 우리 청년이 나아갈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혁명가가 되거나 또 하나는 마약쟁이가 되거나.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이 우리 정치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민주당 해명도 있는데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말을 다시 한번 뉴스탑10 영상을 통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저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하다? 저는 아직 청년들의 정치 수준을 우리 진성준 의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본인의 예전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청년을 평가하는 것은 전 언감생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실용주의적 참여를 하거든요. 이념적으로 크게 경도돼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이념적 잣대로 저렇게 선동을 해보려고 노력하시지만 예. 저는 저 부분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청년들은 제가 만난 청년들 경우에는 뭐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보다는 예. 그 정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또 어떤 정책을 얼마나 오래 추진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의논을 해요. 예. 물론 일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옛날 방식의 뭐 갈라치기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양호장에 가두겠다? 글쎄요. 전 진성준 의장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동조 안 하는 야당의 묻지마 내란몰이 동조 안 하는 청년들을 마약쟁이로 몰아간다. 갈라치기다라고 했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야당의 박구영 전 연수원장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겠다고 뭐 제가까지 할 정도로 뭐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을 본인은 그런 의중이 아니었다고 썼다가도 스스로 물러났는데 글쎄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마치 다 극우에 경도돼 있다고 규정하는 건 상당히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취지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야당에게 헛발질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저 발언만 한 몇 번 들었는데요. 예. 저는 그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예.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동조 안 하는 청년을 마약쟁이로 몰아가는 갈라치기다라는 말에는 또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의 좀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뭐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 뭐 헌법학의 뭐 거장인 어떤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마치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니까. 네, 그건 이 그거고 저건 질문은 저거지만 예. 어쨌든 예.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아니면 저거다라는 것도 사실 좀 비약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마약쟁이로 몰아간다는 것은
것은 너무 조금 과도한 오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만 보태면 예. 사실 청년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나라를 걱정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 그 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진성준 의원께서는 A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뭐 옳은 선택이고 B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잘못된 선택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양쪽의 얘기를 공히 들었는데 뭐 김병주 의원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구설 아닌 구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